마카파 사건은 1996년 10월 5일 서울 포이동 한 주택가에서 혼다 어코드를 타고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넣고 생매장해 살해한 사건이다. 마카파의 뜻은 막 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1996년 10월 10일 당시 21살이었던 두목 최정수는 초폭 조양은을 미화한 영화 보스를 보고 자신도 조양은처럼 전국적인 범죄 조직의 두목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다. 최정수는 당시 20살이었던 부두목 박지원과 행동대장 정진영을 만나 지존파를 모방해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을 최초 결성하였고 이후 유산봉 등 6명이 추가되면서 조직원은 총 9명이 된다. 조직원 모두 하나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퇴 후 절도 폭행 같은 전과가 있는 소위 양아치였다. 꼴에 남자다운 행동을 한다며 말도 안 되는 행동 강령도 만드는데 다음과 같다. 1. 최고의 깡패가 된다. 2. 배신자는 죽는다. 3. 화끈하고 멋있게 살다 죽는다. 4.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기도 맹세한다. 뭔 개소리야. 마카파는 전국 규모의 폭력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그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범행 3일 전 강남구 포이동에서 한 주점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김모 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첫 번째 범행 타켓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마카파가 김모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범행 3일 전부터 김모 씨를 4차례에 걸쳐 주점과 김모 씨의 집 구간을 미행하며 염탐하였는데 김모 씨가 혼자 살고 있었고 주점을 운영하며 당시 부유의 상징이었던 외제 차량 혼다 어코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부자라 판단해 타깃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김모 씨는 서울의 홀로 상경해 본인은 구평 남짓 원룸에 혼자 살면서도 대구에 있던 부모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었고 남동생의 분식집을 차려주는 등 가족들을 알뜰살뜰 챙겼으며 당시 구매한 차량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 구매한 것으로 피해자 김모 씨가 범인들이 생각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변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마카파 일당은 1996년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전 알아둔 김모 씨의 집인 강남구 포이동의 한 빌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김모 씨가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들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납치에 성공한다. 그리고선 차량 안에서 김모 씨를 때리고 협박하여 현금 40만원과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한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채 자신들이 몰고 온 소나타 뒷좌석에 태우고 수원으로 이동하였고 제1은행 수원 지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900만원가량을 인출한다.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김모 씨의 승용차 혼다 어코드를 빼앗아 옮겨 탄 뒤 피해자는 차량 트렁크에 넣은 채 두목 최정수의 고향인 경기 화성군 송산면 송산중학교 염전으로 이동한다. 당시 최정수는 그곳이 폐염전이고 주변에 갈대가 우거져 인적이 없는 곳임을 알고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마카파 일당은 염전 내 소금 창고에 들어가 너비가 3m 깊이는 1.5m의 구덩이를 팠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피해자의 옷을 회칼로 전부 찢어 나체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선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어 버린다. 이때 최정수는 담배 2개 피를 피해자 김모 씨에게 주며 피우게 하고 돈이 더 있냐고 물었고 김모 씨는 더는 없다고 하자 이 개쓰레기 같은 놈들은 살아있는 피해자를 구덩이에 마치 나무를 심듯이 세워놓고 흙을 부어 생매장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당시 경찰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의 목이 옆으로 꺾여 있었는데 이는 땅을 너무 얕게 파는 바람에 얼굴이 묻히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꺾어 매장했다는 것이다. 이 개쓰레기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경찰들은 왜 살아있는 피해자를 생매장했냐고 묻자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요 라고 답해 당시 수사 중인 경찰들을 분노케 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몇몇 형사들은 결국 조직원들을 마구 패버렸다고 한다. 첫 범행에서 큰돈을 건진 그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96년 10월 19일 20시경 성남시 소재 휴게소에서 현금 14만원을 절취하다가 종업원에 발각되자 종업원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다.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날 새벽 3시경 양재동 주유소를 습격해 70만원을 강취하고 같은 날 새벽 5시경 분당 주유소를 습격해 93만원을 강취하는데 하루 밤사이 무려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후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모티브가 된다. 결국 마카파 일당은 범죄 조직 결성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강도살인 및 강도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밝혀진 것만 이 정도지 더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 여성 김모 씨의 가족들은 갑자기 김모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10월 12일 밤 11시쯤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김모 씨의 차량까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도난 차량으로 수배 등록하였다. 96년 10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경기 남한산성 부근에서 수배 차량을 확인한 경기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막가파 일당이 타고 있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검문한다. 당시 경찰관들이 도난 차량으로 수배되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고 이들은 의외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연행에 응했다고 한다. 그 이후 막가파 일당은 최초 수배 담당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데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납치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그들 중 가장 어린 당시 17살이었던 이모군에게 너희들 사람 납치했지? 라며 추궁하자 이모군은 네, 맞습니다. 사람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라며 바로 수긍하며 자백했고 왜 죽였냐고 물어보자 살려두면 경찰에 신고할까봐 죽였다고 답했다. 또 그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증오하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었다며 증오심을 드러내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처음엔 경찰관들도 너무 황당하여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군이 범행 상황을 너무 자세히 묘사하고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관들은 반신반의하며 범인들이 지목한 장소에 가보았는데 실제로 소금 창고 바닥을 파보자 알몸 상태의 40대 여성 시신과 가방, 불에 태운 옷까지 등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 사건은 당시 지존파 사건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막가파 일당은 강도 살인 사체유기 강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최종 시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두목 최정수는 사형, 부두목 박진영과 행동대장 정진영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때 최정수의 사형이 확정되자 정진영은 퇴청하는 재판부를 향해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나머지 6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하였는데 이들 중 박모 씨는 출소 9개월 만에 또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마구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다시 잡히고 만다. 1997년 12월 12일 두목 최정수에 대한 사형 선고가 최종 확정되었고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지만 사형 확정 18일 만에 형을 집행하는 것 문세관 같은 특수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런 사례가 없다며 결국 최정수는 사형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그 이후 광주교도소에서 사형수로 현재까지 수감 중이며 그 와중에 간증을 하는 등 연병을 떨며 기독교에 입교한 상태라고 한다. 당시엔 죄책감이라곤 일도 없던 그는 2006년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역겹게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산다며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정수는 단지 돈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여 무참히 살해하였고 살해 후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떼강도 행각을 벌인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다. 이런 놈들에겐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